꿈속 무릉도원을 그려낸 안견의 몽유도원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 요절.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문화재지만 우리나라에선 만날 수 없는 국외 소재 문화재들인데요. 여기 우리 품을 떠난 소중한 문화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전문가들을 만나볼까요? 이곳은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 해외에 유출된 한국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분야에서 활약하는 3명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라는 건 현재 법적 개념인데요. 문화재 보호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있으면서 역사와 그리고 문화와 직접적 연관성 있는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랄지 그림이랄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건물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모두 국외 소재 문화재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들. 이런 국외 소재 문화재의 수가 무려 16만 8천여 점이나 된다는데요. 여기에 아직 미처 파악되지 않은 것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거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약탈이라든지 뭐 일제강점기 때 빼앗겼다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역사상의 그런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라든지 국가 간의 신뢰관계라든지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유출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집해서 반출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그 본연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전문가들의 일입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전문가가 하는 일, 그 첫 번째, 유연한 판단력.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외 어느 곳에 어떤 우리 문화재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태 조사인데요. 이분이 바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분야 안민희 조사 전문가입니다. 어느 기관을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조사 대상 기관이 섭외가 되면 그 조사 대상 기관에 한국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기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문화재를 분류를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문헌 조사를 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안미인데요.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문화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조사단을 구성합니다. 각 전문가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팀을 잘 꾸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머나먼 타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문화재는 많고 늘 시간은 부족해 실태 조사 일정은 언제나 빡빡하기 그지없습니다. 막상 현지에 가서 보면 그 목록이라든지 저희가 조사한 내용과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중국 문화재로 분류가 됐어서 저희는 실제 수량에 잡지 않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이게 한국 문화재로 밝혀졌다라던가 하면 전체 일정이 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시간을 배분을 할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면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와, 쉽지 않네요.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외국 기관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용도라든지 가치라든지를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걸 보면 성취감이 있죠.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전문가가 하는 일, 그 두 번째, 예리한 교섭 능력. 여러분 아시나요? 2017년 9월 12일 뜻깊은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당하게 반출되었던 분청 사기 상감 이선재 묘지가 한 외국인의 자발적 기증으로 환수되었는데요. 이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한 1등 공신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분야 강임산 환수 전문가입니다.
환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가치 여부를 떠나서 불법 부당하게 나간 문화재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반출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 임무를 끝까지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법 반출이나 부당한 반출은 아니지만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대단히 큰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큰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환수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협상을 통해 문화재를 돌려받는 기증이겠죠. 때로는 소유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 오기도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빼앗긴 문화재라면 법적인 방법을 통해 강제 환수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 친구들이 아마 알 수 있는 사례로서 기증받은 문화재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일본인 소장자로부터 그림을 이제 기증받아서 국내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제 때 간송 전영필 선생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일본 미술시장에 가서 거액의 사재를 털어서 이제 들여온 경우가 되겠죠. 지금 많은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도자기와 그다음에 신윤복의 그림이랄지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이제 대접받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 가끔 잊을만하면 접하시는 이제 어보가 될 겁니다. 이제 외국의 미술시장, 경매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 재단에서도 도난품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국내에 무사히 잘 도착해서 현재 잘 보관되고 전시되고 있는 그런 문화재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문화재들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으로 국민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문화재 환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아주 풍부해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고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외국을 상대로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를 읽고 그 나라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언어 실력, 어학 실력도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외 소재 문화재를 반드시 국내로 들여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전문가가 하는 일 그 세 번째, 현지 활용. 이분이 바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분야 정자영 활용 전문가입니다. Oui, bonjour. Oui, c'est Jayon. Oui, je vais très bien, merci beaucoup. 국외 소재 문화재는 모두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한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히기 쉬운데요. 그게 꼭 좋은 방법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문화재가 환수 대상은 아니고 또 환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외에서 마치 문화 홍보관이나 대사관처럼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재들이 그런 역할을 톡톡히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나 이벤트를 열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의 훌륭함을 알리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죠. 이를 위해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복원과 보존 기술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두이 좋고 매부 좋은 윈윈 전략이랄까요? 어학 실력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요. 그냥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문화재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전문가로 활약하려면 하나 이상의 외국어 실력은 필수! 여기에 문화재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오케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더 빛내는 사람들,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전문가 팀에 여러분 합류해보면 어떨까요?